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27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4.01% 하락한 34,7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U자 형태로 돌리면 좀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렇게 위에서 한 2, 3을 쉬다 곧장 올리는 케이스도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했었죠. 근데 좀 아쉽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았고요. 어제 언급을 해드렸어요. 보통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갈 때 양봉 하나로는 좀 모자르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전형적인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트도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추세 반전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 양봉 하나로 갔다가는 신뢰도가 좀 부족하니까 하루 하락했고 또 이렇게 비실하게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약간 보여줬고, 그 다음날 재차 이 양봉이 상승으로 가는 양봉으로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케이스긴 한데요, 이 양봉으로 신뢰도가 높아져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갔더라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LB 역시 지금 요 양봉 하나 가지고는 모자라요. 재차 요런 양봉이 나와준다면 추세의 반전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시그널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기회는 더 있긴 있는데 이게 이번 주 내로 나와줘야 돼요. 저렇게 아까 셀트처럼 이런 양봉이 이번 주 내로 나와준다면 추세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상승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만약이라도 이번 주 내로 안 나온다면, 빠른 시간 내로 안 나온다면 재차 좀 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어는 보입니다. 결론은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는 얘기고 뭐,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를 이제는 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자리를 좀 더 바꾸지 않을까, 주가는 좀 더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LB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엘생도 그렇고요. 엘파, LJ 모두 다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대신 넥사 같은 경우는 어저께 예상을 했죠. 그동안 좀 급하게 상승을 했더라. 그래서 오늘 2만원 찍는 거는 기정사실화 됐고, 그 다음 상한가도 나왔고, 오늘부터는 약간 조정의 폭으로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어저께 케이스를 몇 개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 그래서 직전 고점 돌파를 한 다음에 여기 15,000원 돌파를 한 다음에 이렇게 쉬었다 올라가는 케이스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슈마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오버슈팅을 한 경우 보여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시젠이랑 신품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 고점 돌파한 다음에 좀 쉬었다 올라가는 케이스, 약간 미세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었고, 그러면서 또 LB를 보여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LB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하게 올린 다음에 하루 잠깐 쉬면서 전반적으로는 보시면 이런 상승, 빠른 상승, 이렇게 곧장 올리는, 기간 조정 거의 없이 이렇게 되는 상승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넥사는 그렇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셀제랑도 비교를 해드리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역시도 기간 조정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일단 빨리 이렇게 단기 조정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여주고 가격 기간 조정 보여주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 이하대 매수 단가이신 분이랑 10,000원 이상의 매수 단가이신 분이랑은 전략에 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마 이렇게 변동폭이 좀 클 걸로 보여집니다. 그 비교 차트는 어저께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잠시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 오늘 코스닥이 약 1% 정도 하락을 했죠. 코스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백신 관련주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제넥신이 오늘 좀 좋았던 모습, 그리고 이틀로는 상한가가 무너졌네요. 그죠? 상한가가 무너진 거 맞죠? 장막판에 상한가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상한가는 일단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인리 쪽이랑 계약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트로는 뭐 지금 냉온탕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가 여기는 인도예요. 아까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고 여기는 인도를 얘기를 하는데, 인도에 5월 1일부터 보급이 될 걸로 예상이 돼서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냉온탕이 좀 심하긴 하네요. 근데 잠깐 우리가 참고할 게, 저기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는 인도가 지금 사실 코로나로 지금 너무 심각한 상태이죠. 근데 러시아 백신이 인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도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실 글쎄 뭐 외교적으로는 제가 얘기할 건 아니에요. 여긴 주식 방송인데, 근데 주식이랑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일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조금만 언급을 해드리자면, 인도랑 중국 사이 별로 안 좋죠. 그다음에 베트남이랑 중국 사이 별로 안 좋죠. 서로의 적은 나에겐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베트남이랑 인도랑 협업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는 사실 임상 결과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는 임상 결과가 그래도 투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긴급 승인을 한다면 여기 인도 쪽도 분명히 예상이 좋은 기대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뉴스로 보시면 인도에서는 5월 1일부터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공급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 백신 후보 물질을 공급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 백신 관련주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겠죠. SK 바사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노바백스와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노바백스는 나노코박스와 같은 단백질 제조와 백신이라는 거 대신 나노박스는 일단 어느 나라 국가에서도 승인받은 게 없더라라는 단점, 그리고 핵심 기술을 이전해줄까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노바백스 CEO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오늘 문 대통령도 노바백스 CEO를 만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간만에 여기 오 연구원 잘 아시죠? 그래서 LB의 레포트를 썼던 오병영 연구원, 그리고 박살의 레포트를 썼던 오병영 연구원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렇게 레포트를 썼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 좀 하시고요. 글쎄 뭐 기술적으로는 뭐 이거 추천하는 건 아닌데, 이거 며칠 전에도 3일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신규주는요 요거 돌파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시그널인데, 그 전에 사실 요때가 매수 타이밍이긴 했어요. 그리고 나노박스 입장으로도 지금 CEO가 왔는데, 기술 이전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면역 증강제 기술 이전을 해주느냐 핵심이긴 한데, 속된 말로 나노박스 입장에서는 지금이 돈 벌 기회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백신이 급한 것도 맞고요. 그리고 시장을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대표 업종이 5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전기전자겠죠, IT. 두 번째는 자동차가 되겠고, 세 번째가 조선철강화학인데, 사실 지금 주도주는 조선철강화학이 맞아 보입니다. 이렇게 지수 오를 때는 전차로 올라줬고 지금은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올랐던 종목들은 여기 3번 조선철강화학인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시면, 이것도 몇 번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경기가 바닥 찍고 올라갈 때, 그래서 바닥 시그널이 뭐냐, 경기가 정말 바닥에 있는 시그널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해운 운임을 봐요. 그래서 해운 운임도 크게 보시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벌크선, 그러니까 부정기선, 그리고 정기선으로 구분이 되는데, 부정기선 같은 경우는 BDI 지수가 있겠고요. 정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컨테이너니까 상해 컨테이너 지수가 대표적인 걸로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가 바닥일 땐 해운 운임이 먼저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네가 이제 바닥이구나 라는 걸 알겠고, 그 다음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옥수수 선물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것 때문에 사료 관련주도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원자재, 지금 뭐 경기 상황 보시면 이렇게 필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원자재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서 그런 잘 아실 텐데,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얘네가 월등했습니다. 현대제철만 보셔도 오늘 거의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냈네요. 그래서 오늘 이른 끝에 철 들어가는 거, 그리고 스틸 들어가는 것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오케이, 바닥 시그널은 이제 해운 운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었고, 자, 과연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시중에, 그러니까 경기 위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이 돈이 이제 직접적인 경기 회복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게 경기 회복으로 갈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은 오르고 경기는 지속해서 침체되는 디플레이션으로 갈지, 이제부터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간 돈이 서비스 업종으로 좀 가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돼야 되는 그런 단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흐름상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LB 관련주만 놓고 보시면 어제 1일 천하이지 않았나, 그래서 아쉬운 마음도 아직 없지 않아 있는데,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 추세 전환 시그널은 아직 한 번 더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소식이 나와서, 이번 주 내로 좋은 소식이 나와서 LB 관련주들의 추세 전환을 다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